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272일 만입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게 증명된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 역시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에서 기각되는 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 말 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9명 전원 일치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의 재판관, 또 중도 성향의 재판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 공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중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일 것이고 네. 이것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탄핵소추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체 과정을 민주당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만한 일이겠죠. 특히나 이번에 그 판단 이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관계 자체가 불특정돼서 더 이상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보복성의 탄핵소추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원지검 차장으로 있을 때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성남 대북 송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수사를 책임을 졌던 사람인데 이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고발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대전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는 손을 떼고 그다음 탄핵소추가 돼서 9개월이나 직무정지가 됐어요. 결과는 사실관계 불특정 9대0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기각에 대한 여야 반응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소개해드리죠. 야당 행태 점입 가격이다. 검사 겁박한다고 이재명 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실체적 규명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입장 밝혔고 법사위에서 이런 비리 의혹들 밝혀낼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 다 알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검사 탄핵은 검찰이 제19 감싸기, 특히 검사들에 대한 제19 감싸기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국회가 더 이상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헌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만 네. 기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한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 아닌가요? 헌재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그 기소장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 헌재의 역할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어떤 판단만 하는 것이냐, 죄의 유무죄만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네.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어떤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이 검사의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좀 제시해 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안동관 검사에 대한 그 헌재에서의 그때도 기각됐죠. 기각이 있었죠. 네. 그때 5대4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도 죄가 없다는 아니었어요. 기각의 사유가
죄가 있으나 그 죄는 인정이 되나 유죄가 인정이 되나 그것이 검사를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5대 4의 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판단들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좀 선례를 그 헌재에서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공수처로 공이 넘어갈 테니까 공수처에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처럼 수사를 직접 하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정석 검사 탄핵 사유 중에 보면요. 골프장 부킹을 뭐 대신해 준 게 있어요. 네. 자, 위장 전입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제가 김준욱 대변한테 여쭤볼게.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요? 자, 골프장 부킹해 주면 탄핵되나요? 위장 전입하면 탄핵되나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위장 전입한 사람들 다 탄핵돼야 되는 건가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이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은 징계해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 수사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를 했는데 대충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어디 쪽에서 한 것 같아. 그래서 넌 탄핵돼야 돼라는 거 하고. 근데 실제로 수사하는 거 보면 지문도 수사하고 CCTV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와 있었는지 그걸 수사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강도 혐의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정석 검사 보면 언제 했다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왜 했다는 건지 아무 내용도 없어요. 대충 저 사람이 그런 거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탄핵해 주세요. 라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문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들이 공수처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검찰과 경찰 다 있잖아요. 거기서 수사할 내용과 헌재가 할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헌재가 무슨 뭐 이 골프장 부킹해 준 거 위장 전입한 거 그거 판단해서 조사해서 하는 기구입니까?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헌재에 갖다 놔놓고 이거를 또 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조사해 보겠다? 아니 조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와 조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좀 헌재를 무슨 뭐 파주소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에 안동환 검사에 이어서 어제 이제 이정섭 검사까지 탄핵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더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탄핵하겠다는 검사 4명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라는 것도 공교로운 점입니다. 자, 어미준 검사 부천지청장 대장동 백현동 수사했었고 그리고 강백신 대장동 백현동 수사와 관련이 있고요. 김영철 이재명 수사 지휘했고 박상용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를 이제 지시했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참 공교롭죠, 이것도. 저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저는 원문을 다 봤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검사인데 네. 탄핵소추 사유 1번으로 소위 말하는 그 대변 검사 루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사유 1번으로 제시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어미존 검사,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검사들입니다. 증거가요. 그 언론 보도 기사 2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9대 0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네. 원래 한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철회한 다음에 다시 발의를 했는데 첫 번째 발의할 때 언론 보도 기사만 9개 붙어 있었고 그게 증거의 전부였어요. 두 번째도 기사 12개가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탄핵소추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바로 그 허종식 의원 등등에서 3명이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돈봉투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를 정상적으로 잘한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지금 역시나 보복성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의구심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소추가 과연 반복되어야 하는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도 VTR 판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판독이 했을 때 판독이 잘못된 판독일 경우에는 그 횟수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9대 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실제적으로 큰 어떤 부실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드러나는 거고요. 이 공적 기관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뭐 개인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뭐 합니다만 네. 일일이 저렇게 수많은 일선 검사들을 탄핵하는 그런 어떤 피로감을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된 경우에는 사실은 국고 보조금을 정당 보조금을 깎아야 될 정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하자면 탄핵 남발이라고 네. 하는 부분은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앞으로 민주당도 이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되는 그런 어떤 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박상용 지금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 타겟으로 박상용 검사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성윤 의원과 또 서영교 의원이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형태의 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 볼일을 봤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요? 뭐 지금 저것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참 기가 막힙니다. 생리적 현상 저게 뭐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탄핵의 요소가 될까요? 뭐 징계를 한다면 징계할 수 있겠죠. 검사 뭐 할 수가 네. 있겠는데. 근데 또 사실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한 것을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상윤 도대체 의원은 어디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최소한 뭐 사진을 내놓든지 뭔가 CCTV를 내놓든지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들었습니까? 서영교 의원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들었으면 그 사람을 내세우든지 뭔가 증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탄핵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탄핵은요. 딴 수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 검사의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 월급을 계속 줘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9명의 재판관들이 이 사람이 지금 설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렇게 9개월 동안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뭘 갖고 심사를 할까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거 갖고 하라는 분들입니까? 아니 도대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탄핵한다고요? 아니 제발 좀 더 이상 뭔가 한번 그 9대 0으로 나왔으면 네. 본인들이 어떤 실수나 본인들 이 정도는 아니다. 당 오죽하면 당내에서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발 한 목적 아니 이성윤 저 의원은 본인이 검사장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사진이라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법사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같은 법사위에 이제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뭔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달 31일 7월 달에 있었던 발언인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검사 탄핵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그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 있죠. 그리고 저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다만 우리가 검사를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좀 전에도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검찰에서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그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검찰이 그건 뭐, 예. 잘못된 그 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 식구 감사기만 하지 말고 네. 징계도 적절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야당이 나서서 탄핵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좀 확인하고 그 상황들이 정말로 이 법과 원칙에 중대한 원칙을 위배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도저히 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수행할 수 없다 싶을 때 이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한 탄핵은 어떤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작성해 놓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은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는 그런 검사들의 비위가 만약 실제로 존재했다면은 밝혀내가지고 제때 징계를 못했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이성윤 의원에게 민주당이 먼저 물어보고 왜 그때 처리를 못하셨습니까? 납득할 만한 답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